안녕하세요. 겟레디 윈미는 오랜만이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떨리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같이 준비하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얘기하면서 준비해보도록 할 건데 스킨케어를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요거 아리엘 패드로 각질 제거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 겨울이니까 각질 제거가 굉장히 중요한 계절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만나고부터 요것만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간편하고 편리해서. 오랜만이라서 할 말도 너무 많아서 조금 정리하고 올까 했는데 그냥 횡설수설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정리하는데 시간이 다 갈 것 같은 거예요.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다음 겟레디 윈미나 같이 준비하는 영상에서 말씀드려도 되니까 일단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지금 큰 변화는 제가 머리를 또 숏컷을 쳤습니다. 머리가 많이 상해서 엉키는 게 많다 보니까 그냥 한번 잘라서 기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기르고 이제 어느 정도 기르면 다시 붙임머리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기르고 있는데 어릴 때는 머리가 그래도 빨리 자랐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자라는 게 드물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몇 달은 지난 것 같은데 안 자라고 있어요. 이 각질 패드는 그래도 조금 흡수를 잘 시켜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뜨거거든요. 그리고 미스트만 한 번 더 뿌리고 메이크업으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비타민 미스트고요. 요것도 아리엘 제품입니다. 무슨 얘기부터 하면 좋을까요? 할 얘기가 진짜 완전 이만큼 쌓였거든요. 옛날에는 겟레디 윈미를 거의 일주일에 한 편씩 찍다 보니까 그때는 이야기 소재가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이제는 또 많아서 고민이에요. 프라이머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비브란 프라이머고요. 일단 최근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제가 퇴사를 하고 지금 백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국에 입사하는 거 아니면은 파견사랑 계약을 하던가 아니면은 임의적으로 계약을 걸고 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 상태였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전공도 아예 다른 상태에서 방송국 일을 하려고 했던 거다 보니까 그래서 파견사랑 계약을 해서 들어갔었고 2년 계약을 다 채우고 지금 만기 퇴사로 백수인데 제가 바로 일하고 싶어서 면접을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거의 서류까지 하면 거의 20곳 정도 넣은 것 같은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타이로 일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20곳도 더 넘게 넣은 것 같은데 아예 연락이 오지 않는 곳도 있었고 아니면은 서류를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거나 혹은 서류에서부터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가 나이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제 참 쉽지 않네요. 제 능력을 알아주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쿠션은 요거 사용하겠습니다. 에스티 로더 쿠션이고요. 이거 지금 다 써서 리필용으로 갈아주도록 할게요. 케이스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조금 닦고 깨끗하네요. 요거보다가 요거 보니까 깨끗해. 아무튼 저한테 가장 큰 변화는 퇴사 후 지금은 백수이고 제가 아팠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추석 브이로그가 올라갈 예정이에요. 거기서 조금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요일쯤? 추석 전 수요일에 강아지가 아픈 곳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야 됐었어요. 예약을 했었어가지고 강아지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많이 온 건 아니고 살짝 떨어지는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차 타고 내리고 이럴 때 비를 좀 맞았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진료 다 끝나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몸이 오들오들 떨리면서 추우면서 엄청 열이 확 오른 거예요. 거의 40도까지 갔다고 40도 넘었을 수도 있다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갑자기 오한이 확 들면서 엄청 추워가지고 저희 엄마가 또 몸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전기장판을 거의 360을 틀고 주무시거든요. 엄마 자리에 누워가지고 조금 자겠다. 몸이 갑자기 오들오들 추워가지고 감기가 올 것 같다. 몸살이 올 것 같다 이래서 그러고 이제 잤어요. 감기나 몸살은 잠을 많이 자야 빨리 낫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많이 아프고 더 토할 것 같이 느껴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크게 아플 건가 보다 해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하루를 버텼어요. 그때가 거의 밤이어서 병원이 열린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하루를 버티고 그 다음날 바로 병원을 갔어요. 간 곳이 제가 거의 태어날 때부터 다니던 병원이었거든요. 거기로 갔는데 제가 그래도 아파도 병원에 가면은 되게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그날따라 의사 선생님이 거의 화내시다시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증상을 얘기 드리면서 언제부터 이랬냐고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전날에 강아지 병원 갔다 와서 바로 오한이 들면서 추워가지고 그렇게 느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그 전부터 계속 아팠을 건데 증상이 따로 없어서 너가 못 느꼈을 수도 있다. 근데 어제 딱 증상이 와서 느낀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 체크하는데 그 전날에도 거의 40도 넘게 올랐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에도 열 체크하는데 거의 39.8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독감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독감은 아니고 목에 고름이 쳤대요. 근데 살짝 찬 게 아니라 완전 그냥 뒤덮일 정도로 목에 고름이 쳐가지고 고름들이 몸속까지 내려갔으면 이게 폐까지 다 뒤덮어서 폐혈증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상황이 올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거의 뒤덮여서 몸속까지 내려갈 뻔했다. 근데 제가 그 증상을 느끼자마자 바로 병원에 왔기 때문에 이 증상들을 알게 돼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건데 내가 병원에 안 가고 버티고 이랬거나 아니면 증상이 아예 안 느껴져서 이 고름들이 몸속에 들어갔으면 폐혈증으로 바로 죽었을 수도 있다. 요즘 폐혈증으로 죽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상황까지 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전날에도 그냥 이거 몸살이니까 하루 이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홀대원 엄마가 사둔 게 있어서 그거 먹고 버티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병원을 잘 안 가는 편이라서 버티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번에도 너 또 크게 아플 것 같다. 안 그래도 추석에 병원 안 열어서 너가 고생하니까 그냥 병원 가자 해서 간 거였는데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목에 고름이 껴서 몸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뒤덮고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은 그 증상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이렇게 딱 와서 병원에 간 거니까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항생제 맞고 주사 맞고 링겔까지 맞고 돌아왔는데도 사실 바로 낫진 않았고 하루 이틀 정도 더 낑낑거리다가 수요일날 병원 갔다가 빨간 날이어서 개천절 쉬고 토요일날 또 병원을 가서 약 지어서 주사 2대 맞고 그렇게 하니까 낫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총 4대 맞고 링겔도 맞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항생제 맞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항생제가 진짜 멍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번에는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아파서 계속 자다 깨다 이러고 면역력도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입술에 뭐가 나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뭐가 난 줄 모르고 그냥 입에 뭐 묻었네 하고 이렇게 손으로 막 만지고 이거를 떼려고 하는데도 안 떼지고 계속 뭐가 남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거울을 봤는데 여기에 물집이 잡힌 거예요. 물집이 왜 잡혀있지 이랬는데 물집이 막 이렇게 하나로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꽃 모양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이렇게 4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그 입술이 피곤하면 포즈
퍼진이 나서 딱지가 생기는 경우는 많았었는데 이렇게 물집이 잡혀서 있는 거는 또 처음 봐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혓바닥으로도 이러고 손으로도 막 만지고, 저는 맨 처음에 뭐가 묻은 줄 알고 떼려고 했으니까 이게 찾아보니까 헤르페스 1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르페스라는 병명을 가진 거를 처음 느껴봤는데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같은 데도 찾아보니까 막 광고만 적혀있고 어떤 과정으로 났는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소개하는 정도로만 광고로 블로거가 많으니까, 그리고 제 주변에도 헤르페스라는 게 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막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처음 본다고. 그래서 얻었죠, 챗GPT의 그거를. 그래서 챗GPT한테 사진을 찍어서 이게 점점 커지고 퍼지고 있는데 뭔지 알아? 이랬는데 챗GPT한테 물어볼 때도 사진 진짜 완전 여러 각도 방면으로 찍어서 이게 헤르페스 1형이라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추석이라서 열린 약국이나 병원도 거의 찾기가 힘든데 혹시 집에서 급히 처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하고 물어봤는데 지금 당장 약국 찾는 게 힘드니까 바세린 같은 거를 발라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바르면 오히려 이게 공기가, 바세린은 막이 쳐져 있는 거다 보니까 많이는 말고 그냥 얇게만 발라놓고 그 다음날 약국을 찾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냉찜질 같은 거 하고 뭐 오래 가지는 않더라도 며칠 지나서 나을 거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바세린 발라놓고 있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 혓바닥에 혓바늘들이 갑자기 막 올라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혓바늘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생겨? 아파서 먹은 게 하나도 없고 약만 먹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생기나 했더니 이 헤르페스 물집 안에 자체 세균들이 많아서 닿는 곳 쪽 이렇게 퍼지는 그런 감염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혓바닥이나 손으로 만지는 거 절대 금지인데 저는 이게 헤르페스인 줄도 모르고 막 혓바닥으로도 낼름낼름하고 손으로도 막 이렇게 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점이 돼버렸는데 여기에도 막 물집 잡혀서 올라오고, 그리고 혓바늘도 엄청 나고, 이게 혓바늘이 나고 이제 혀가 붓더라고요. 혀가 그렇게 똥똥해지는 건 처음 느껴봤어요. 근데 입술은 또 입술대로 부어가지고 이렇게 오리입되고, 저 진짜 그 경험은 완전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퍼짐 같은 게 났다 그러면 병원이나 약국이나 챗GPT한테 꼭 먼저 물어보고 그 뒤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그거 처음 나고 그런 경험은 완전 처음이었어가지고, 제 추석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윗입술만 부어가지고 이렇게 똑하고 튀어나와 있어요. 영상은 올릴 게 없으니 찍어야겠고, 그리고 추석 브이로그니까 추석을 마음껏 담고 싶고, 근데 그래도 다행히 그 다음날에 약국 열린 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딱 하나 약국이 있었는데 거기가 마침 영업을 하는데 막 오래 길게 하는 건 아니고 짧게 하는 건데 그래도 열어가지고 이거 헤르페스 같은 게 난 거 같은데 혹시 연고 같은 거 있냐 물어보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고 바르고 있는데 그게 흰색 연고 크림이었거든요. 어쨌든 감염된 부위다 보니까 막 만질 순 없잖아요. 펴 발라도 투명해지지 않는 흰색 연고다 보니까 저는 또 여기 윗입술에 헤어패스가 났는데 여기만 이렇게 바르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펴바를 수 없으니 그냥 두라고도 들려줘서 그냥 두고 있는데 다양한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루 이틀이면은 그래도 연고 발랐으니까 낫겠지 했는데 저는 거의 일주일 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전날까지도 이렇게 좀 물집이 잡혀 있어가지고 얘가 각질마냥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그것 때문에 연고 바르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진짜 힘든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아직 여기 안쪽까지는 조금 남아있긴 한데 거의 다 나와서 메이크업 이 정도면 해도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추석 겟레디 의미 이런 것도 찍고 싶었는데 갑자기 몸도 아프고 이것도 나고 이러니까 영상 찍을 기운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추석은 그래도 되게 알차고 재밌게 보냈었습니다. 원래는 외가 쪽으로도 다 같이 모여서 펜션에서 놀기로 했었는데 전전날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해가지고 취소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비가 쏟아져가지고 차가 막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비가 막 많이 쏟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조금 내리는 정도인데 차가 안 막혀서 그 정도는 운전할 수 있었거든요. 이미 취소를 해버리고 다시 예약을 할 수 없으니 저희 가족끼리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그것까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그거는 가지 못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그 다음날 친척집으로 갔습니다. 아쉽기는 해요. 외삼촌이랑 외숙모 뵙고 싶었는데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약을 아직도 먹고 있긴 한데 아마 이번 주까지만 먹으면은 약도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헤르페스도 이제 다 나아서 다시 열심히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제 진가를 알아서 면접도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가을까지 왔는데 눈 안 내리는 적당히 맑은데 추운 그런 느낌의 날을 좋아하거든요. 눈 내리면 저도 싫어요. 블러셔는 섀도우 같은 거는 다 연하게 해도 블러셔만큼은 진짜 누가 봐도 블러셔 했다 할 정도로 하는 거를 좋아하고 원합니다. 아 이거 파우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릴스 떠가지고 저도 보고 구매를 한 건데 매트한 거 좋아하는 저로서는 진짜 마음에 드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제 인생 립3 안에 드는 이거 단종됐나요? 제가 요즘 메이크업을 잘 안 했다 보니까 막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써가거든요.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단종됐나요? 아니면 아직 있나? 여기에다가 제가 가을 겨울에는 정말 많이 쓰는 립이 이거거든요. 릴리바이레드. 얘는 양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입에다가 살짝만 묻혀서 예쁘죠? 아 진짜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리 고데기 좀만 해주고 옷을 좀 갈아입고 그러고 오도록 할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가을의 정석? 아무튼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도 막상 이렇게 영상을 끝내려니까 되게 짧게 느껴지는 거 아시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테니까 저랑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저랑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처럼 이렇게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거나 몸살 기운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으셔서 아프지 않게 오래오래 저랑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